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팀노바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노바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심플하죠. 일단은 고연봉이어야 돼요. 무조건 고연봉이어야 되고, 애초에 생길 때부터 그냥 저연봉 개발자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인생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분야 이러면 돈 많이 받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위해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분야 상관없이 항상 변화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뭐 PHP 가지고 지적하는데, 이넘 타입이 뭐 PHP 8버전에서 나왔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PHP를 굉장히 하등하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뭔가 까는 사람들 특징은, 근데 언어마다 이넘 타입 자체가 되게 늦게 지원된다든지 아예 없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되게 협소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PHP 자체가 지금 선호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파이썬이 선호받고 이런 거는 저도 파이썬 좋아하고 자주 쓰는데, 이제 연결성이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 PHP랑 뭐 자바가 한창일 때는 파이썬이 그 정도로 선호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확장성, 그리고 라이브러리 연결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생산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를 너무 편협한 언어의 특정 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파이썬도 단점 찝으려면 찝을 거 되게 많아요. 뭐 성능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사실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위랑 칼이 있어. 근데 가위는 허공에서 종이를 자르기 아주 쉽게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반대로 칼은 공중에서 이렇게 뭔가를 자르기엔 좀 힘들잖아요. 칼로는 다치기도 쉽고, 이런 것처럼 하나의 특성 같은 거거든. 그래서 막 예를 들면 금융사에서 많이 쓰는 뭐 코볼이라든지 PL1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그럼 쓰레기냐? 아니거든. 그냥 그 얼랭 같은 언어도 대놓고는 안 쓰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그 통신 프로토콜 관련된,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용감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그런 사람들이 되게 고집스럽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고연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되게 낯설어하고, 잘못된 게 없잖아. 불법도 아니고, 그리고 학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고연봉으로 많이 간다,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건 이제 본인의 문제거든. 근데 그니까 남 잘 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어디서 막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에는 직업훈련학원에서는 그 학생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게 됐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결국엔 네이버에 갔다, 네카라쿠베 장터에 갔다, 이것도 결국엔 고연봉으로 괜찮은 회사에 갔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거고, 그런 카운팅 하는 건 괜찮지만 연봉으로 마케팅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꼰대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케팅은 이래야만 한다는 굉장히 좀 되게 논리적이지 못한 사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고연봉을 지향했고, 이번 주에도 새 친구가, 그러니까 내 친구,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 친구, 이번 주에 새 친구 해가지고 총 네 친구가 5,500을 갔어요. 그 전주에는 두 친구가 5,500 이상으로 다 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게도 팀노바에서는 저연봉이 없어요.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제 솔루션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물론 한 6천 이상 받을 수 있는 친구였지만, 최근에 저번 주에 한 친구가 4,200으로 타협해서 가면서 저한테 그냥 팀노바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구직 길지도 않았거든. 2주 반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구직은 보통 한 달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좀 일찍 물론 올해 이번 주에 한 친구는 한 주 만에 됐는데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정말 잘 키우면 나중에 엄청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저력 있는 친구였는데, 이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구직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좀 기억에 남아 있어요. 무슨 포기할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워요. 근데 그 친구 말고 이제 정식으로 졸업한, 제가 다 컨펌하고 졸업한, 어떻게든 제가 고연봉으로 보는 친구들은 사실 올해는 5천 미만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저의 철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티노바 같은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이지 않죠. 근데 보편적인 교육기관이 원래 잘하던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뭐 국비 지원 물론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팀노바도 팀노바
국비 지원을 할 바에는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국비 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경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리고 이런 고연봉 지향이라고 하는 팀노바스러운 우리의 철학이 좀 이렇게 무너지고 수정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국비 지원하면 돈 많이 벌 거 뻔히 알고 있어요. 바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왜냐면 너무 학생들이 만족스러워요. 뭐 예를 들면 이 친구 이번에 비대면 첫 졸업생이거든요. 5,500으로 가게 된 친구인데 뭐 이래요.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이제 테이가 마지막이잖아.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 정말 저는 비대면 1호기로서 진짜 너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진짜 20년 11월 말부터 3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딱 2년이 된 거죠. 그때 비대면 처음 시작할 때 20대 끝자락에서 뭔가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러날 곳이 없었고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 개발한다고 설치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팀노바를 저는 알아봤죠. 노프 팀장님을 딱 이제 봤거든요. 페북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 접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뭔가 갈증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 과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나를 새로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갈망하던 것들이 여기 팀노바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확신을 했고 여기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제 선택이 맞았고요. 왜냐면은 살면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평범한 친구들, 이 친구는 비전공자의 지방에 있는 본인 피셜로 얘기했지만 등록금 내면 그냥 갈 수 있는 학교라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팀노바를 선택을 하는 거죠. 팀노바 오는 친구들이 다 거진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한 교육을 지향하지 않아요. 고연봉 개발자라면 가져야 될 당연한 덕목들이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회사에서 연봉을 많이 높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일단 저 정도 나이가 되고 경력이 있으면은, 사람 보면, 쟤는 일 잘하겠다, 못하겠다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기대치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서만 보고 개발자는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망해요. 주변에서 커뮤니티 보고서 커뮤니티에 나오는 보편적인 그거 다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개발 장애 생깁니다. 장애가 생겨요. 진짜예요. 거기서 원하는 모든 정보 중에서 이 정보가 뭐예요? 인포메이션이랑 데이터의 차이는 자료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는 게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연봉 개발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끄집어내야만 어떤 취향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사고도 다 비틀어 놓고, 왜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주입식 교육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가 굉장히 이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거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교육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유대인의 하브르타에서 영감을 받아서 개발자스럽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고하는 법이나, 그리고 일단은 고연봉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이 친구 말고도 어려웠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어려웠던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사실 뭐 지금도 어려워. 나 지금 코딩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친구는 이제 평생 어려워 5,800. 우리는. 이 친구는 5,800 없어. 이번에. 먼저 짜릿했던 경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버스콘 그때 홍대에 가서 한번 성출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그 시점에 진짜 너무 좋아하고 눈물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네, 그때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팀노바가 창업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좀 혁신적인 교육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실제로 수강생들이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5,800으로 이번에 가게 된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 또 같이 버스콘을 했던 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또 아주 좋은 결과가 또 났어요. 그 친구도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던지 하면은 제가 거기서 막히지 않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질 않으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던가 막 하면서 좀 헷갈리거나
준비를 할 때 또 다시 찾아봐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거 그리고 경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 친구는 5,500으로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첫 날부터 막 회사 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좋게 갔거든요. 이게 고연봉 지향인 팀노바의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면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자. 제 조언 좀 네. 해주자, 지훈이가. 네. 일단 저는 진짜로 여기 팀너가 들어올 때 거의 무지랭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정말 거의 까먹는 수준으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 팀너가 선택해서 노부신장 밑에서 공부를 한 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선택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 사람의 개발자가 돼서 여기 팀너바에서 나가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에요.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제가 매주 이제 발표하시는 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걱정을 하실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다들 자신감을 진짜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짜 다들 좋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네,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만큼만 열심히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연봉, 그러니까 다 이번 주에 다 끝난 친구들이에요. 5,500 이상, 5,500 둘, 5,800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연봉이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해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교육도 다양한 방향으로 해야 창의적으로 다양한 영감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팀노바에서 하면서 그동안 많이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분야 상관없이 항상 변화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시장 수요를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싫으면 열심히 까내리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제일 예쁘거나 잘생긴 애가 있어. 걔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를 안 좋아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지가 못 나가지고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을 아무리 까내리려고 해도 결국엔 그 사람 외모가 변화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까내리려고 하고 막 그래도 분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면 하나에다가 뭐 선택과 집중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뭐 어설픈 얘기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잘못 해석한 거죠. 나의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다양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 안드로이드만 할 거야. 나는 서버 개발자니까 서버만 할 거야. 이건 알겠어.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거는 절대 공부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고작 배운 뭐 자료 구조나 몇 가지 디자인 패턴 이런 거 갖고 디자인 패턴 잘 배우지도 않아. 근데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학의 권위에는 복종을 하는 노예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상 만만한 학원이나 이런 곳들은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싫어하는 논리로 그걸 쓴다는 거죠.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굉장히 제가 저도 MBTI에 관심 별로 없었다가 하도 사람들이 열광해서 해보고 느낀 게 INTP-T더라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성향이고 논리가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가 좋은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피곤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역지사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런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저 친구들이 5,500, 5,800으로 간다고 내년에도 그 연봉일까요? 안 그래요.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할 거고 그 친구들은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10년 뒤에 많이 모여 있다면 팀노바의 모습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까요? 연봉 1억 이상의 개발자가 졸업한 지 10년 안에 정말 많이 나온 교육기관이 팀노바밖에 없을 것 같고 제 예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들 다 경력 10년 이상이 될 거고 그때 되면
그때 봤을 때 팀노바가 여전히 누군가가 쉽게 깔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까요? 한국에서 어설프게 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보낼 거면 연봉 1억으로 보냈어야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참 웃겨요. 사실 보면.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뭐 연예인들 막 악플 달고 그런 사람 보면 그 연예인보다 못생기고 되게 못난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거울을 안 보나 싶을 정도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사람들 악플 달아서 막 죽게 만들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 되게 잘생기고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연봉도 신입 때 연봉 5천 이상 또 별로 안 돼봤던 사람들이 막 그런 연봉 5,500, 5,800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든 까내리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대부분 경력이 내가 더 많을 텐데 내가 더 오래 했는데 나도 얼마 안 있으면 한 2년만 지나면 마흔인데 생각해보면은 한 사람의 전문가를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확실히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애초에 그런 거 생각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고집 안 부렸지. 나 국비지원에서 떼돈 벌었겠지. 팀노바 국비지원 된다고 해봐라.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지금 팀노바를 공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요즘 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오히려 관심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팀노바를 공격했던 논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 팀노바라고 하는 곳이 국비지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국비지원을 욕하는 모순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국비지원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욕해. 아니 씨 그러면은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냥 무료로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국비지원 같이 저렴하고 빠르지만 5,500, 5,800, 7,000 연봉을 받는 그런 교육기관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아무튼 되게 모순적이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왜 고집이 센지 아세요?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어. 막 어떤 논쟁이 있어. 예를 들면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도 MSG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천연조미료가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천연조미료에 있는 성분들을 뽑아낸 게 MSG예요. 다만 그걸 응축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설탕처럼 정제 설탕이 돼서 더 막 나빠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의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식품 영양학과 교수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논문이 분석되고 논리적으로 실험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전문가답게 한다고. 안 그러면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팀노바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스럽게 가장 높은 연봉, 국내에서 거의 탑티어죠. 탑티어 연봉이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연봉으로 평범한 친구들 교육해서 보내면 칭찬은 못할 망정 이제 그동안 진짜 욕을 참 많이 먹은 내 인생이 참 불쌍한 거야. 요즘은 그래서 사실 유튜브 할 힘도 별로 안 생기고 그냥 그래요. 그냥 한국에서 그래 뭐 헬조선 수준 이렇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거 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요새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존나 재밌더라고. 그래서 전 또 탑티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말 많이 더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작품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재밌는 작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좀 어려운 작업들 좀 많이 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근데 또 완전 트렌디하고 아무튼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부합하려면 또 제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그 응용 2단계에서 워낙 다양한 거 인공지능부터 뭐 데이터 분석 그것뿐만 아니고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잘하고 iOS 또는 뭐 유니티, 언리얼 그리고 또 뭐하지? 아무튼 되게 많이 해요. 서버는 당연히 공통으로 다 하고 뭐 보안적인 이슈까지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좀 되게 아무튼 정신이 좀 없어서 제가 많이 유튜브를 못 하는데 분야 상관없이 항상 변화할 준비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고연봉은 항상 새로운 분야 있거든요. 개발자 수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 수요가 부족하면 그쪽에 빨리 적응한 사람이 좋아. 근데 왜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기 힘드냐면 처음에는 공식 홈페이지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공식 홈페이지 매뉴얼 보기 존나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숙련된 개발자들은 잘 봐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래야 새로운 플랫폼으로 빨리빨리 가는 거지. 그리고 팀노바에서는 그 팀노바만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하면 내가 노드.js 개발자면 노드.js만 하는 개발자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실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예를 들면 제이슨 같은 뭐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개됐던 프로토콜이 앱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성이 있거든요. 특정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될 때는 연결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단위 플랫폼만 보고 그것만 계속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학습을 할 때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 초기에 어떤 습관을 잡느냐가 되게 핵심인데, 그 좋은 습관을 그때 잡아주는 거지. 변화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그 분석을 해서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기술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서로 연결점을 가지면서 개발 퀄리티를 확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연봉이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이 정말 겉핥기로 하고 뭐 별로라 생각하면 오퍼를 잘 안 주겠지만 일주일에 3-4개씩 받아요. 원하는 연봉 이상으로. 그 낮은 연봉 부르면 훨씬 많이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 수요를, 저는 8년 동안 이걸 계속 증명을 해왔고, 8년 동안 제가 말한 게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풀리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명품이나 이런 분야만 가더라도, 어디서 어떤 디자인이 뜨면 그거를 금방 카피해가지고 비슷하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어떤 보편적인 상식, 그러니까 단위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게 결국엔 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 그러니까 교육은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면 안드로이드만 해야 돼. 내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면 자바스크립트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난 리액트 개발자니까 리액트만 해야 돼. 이런 식이죠. 하지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확장된 시선으로 보면 훨씬 재밌고 다양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개발자로서 한계가 없는 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개를 경험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겠지. 근데 그 가르치는 스승이 없다고 그게 잘못된가? 본인이 좋은 스승을 찾아가야지. 근데 최소한 저는 제가 뭐 어쨌든 가장 객관적인 수치인 연봉으로 제 우수성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은 하고는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좀 한국 사회가 많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거죠. 조용히 뭐 유튜브 조용히 하고, 거의 집에서 안 나오고 거의 치과 하면서 매일매일 코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더 많이 쌓아서 더 고도화시켜서 더 훨씬 잘해져서 학생들을 더 고퀄리티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나중에 재밌는 거 많이 할 거예요. 팀노바 지금도 되게 재밌고 창의적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멋진 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진 그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교육 혁신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되게 험난해요. 뭐 어떤 언어 하나 가지고 막 그 정체성을 막 진짜 후벼 파고 막 PHP 가르친다고 되게 잘못된 거래. 아니 쉬우니까 가르치는 거야, 쉬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꼰대 개발자들이 뭔 짓을 했냐면 파이썬으로 개발한다면 진정한 개발자가 아니라 그랬었어. C랑 C++ 개발자가. 10몇 년 전에 파이썬 같은 언어는 뭔가 포인터도 막 이렇게 좀 잘 제대로 못 쓰고 메모리 동적 할당도 잘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C처럼 자유롭게 못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되게 하등하게 보고 그랬는데, 지금 봐봐요. 복잡도가 높아지니까 C랑 C++보다는 그 복잡도 높은 플랫폼에서는 다 파이썬이나 뭐 이렇게 좀 자바나 막 이런 계열의 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직접 그 언매니징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직접 뭐 매니징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훨씬 더 이제 튕기는 확률도 높고 적고, 그래서 윈도우즈 블루스크린 잘 안 뜨잖아. 옛날에 윈30이랑 MFC 이런 걸로 개발할 때 진짜 진짜 막 블루스크린 많이 떠가지고 하드디스크 많이 뻥났단 말이야. 그때 되게 짜증났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맨날 하드디스크 뭐 어디서 막 고치러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이 훨씬 좋지. 그리고 개발자를 단순히 개발자를 안 봐요. 엔지니어링만 하는 사람이라 생각 안 해요. 저는 아티스트 정말 예술작품을 전개하는 도구로서 개발 코딩이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전시회 있으면 한 번씩 가고 그런 영감을 받고 오고 있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뭐 정말 많은 회사랑도 이런 얘기 했지만, 그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 연구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단순히 엔지니어링으로 치부하면서 굉장히 자기 직업을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 직업을 비하하면 내 직업까지 비하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걸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내 입장에선,
그래, 네가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살지. 이렇게밖에 얘기 안 나와요. 어떻게 곱게 나와, 내 직업을 비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층민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거면 더 빡세게 하세요. 나도 하루도 못 쉬었어. 하루도 못 쉬고 내가 계속 개발하고 있어.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스트레스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황룡문 씨가 쓴 몰입이라는 책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몰입이라는 책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연구를 뭐 어설프고 지루하게 하면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다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렇게 해요, 저는. 내가 어떤 시즌을 정하고 아예 안 할 거면 그냥 안 해버려요. 저 여름 동안 코딩 많이 안 했어요, 거의. 근데 겨울 오면 제가 좀 코딩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추울 때 제가 좀 잘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거의 코딩하고 거의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져온 식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연봉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10월? 그러니까 어쩌다 한 친구, 최악의 상황이 5천으로 가는 케이스지, 실제로 뭐 보면은 다 요즘은 5,500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1년만, 그러니까 연초에만 해도 뭐 4,500, 5천만 해도 진짜 잘했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준이 5,500 정도로 잡혔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고 내년에도 5,500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장 상황 계속 봐가면서 연봉 계속 잡고 있긴 한데,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뭐 매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매출적으로는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대중성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니까. 근데 애초에 팀노바 지향성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이고 싶지 않아요. 대중적이고 싶지 않고 그냥 좀 특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를 위주로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게 명품이 아니거든. 명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자 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 진짜 뭐 부자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 근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되게 외설적이래. 역설적이게도 정말 웃긴 게, 실제로 일론 머스크 또는 손정희도 코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코딩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고, 마크 주커버그도 코딩 열심히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다 코딩, 웬만한 진짜 IT에서 대부호라는 사람들이 코딩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코딩을 잘했을 때 왜 성공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무튼 되게 이게 되게 엔지니어링적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중에 재평가 받을 거 생각하거든요. 마녀사장이 한창이던 시대에 그냥 되게 불쌍한 여성들을 그냥, 선량한 여성들을 그냥 막 죽이던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는 마녀사냥을 하는 게 정답이었다고. 근데 나는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에는 되게 미개한 행동이죠. 나는 내가 미개한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맞거든. 종합적으로 사람 배우는 게 맞거든. 컴퓨터 공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고연봉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증명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되묻고 싶네요. 어떤 증명을 그렇게 잘 하시길래, 얼마나 자신의 우수성에서 증명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함부로 남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제가 팀노바스럽다라는 걸 계속 유지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10년 뒤 되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지금도 재밌거든요. 우수한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간 지나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더 성장하고 더 역사가 깊어지면 아마도 어느 순간에 굉장히 팀노바만의 헤리티지가 되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고집, 제 커리큘럼, 제 스타일 이런 걸 끝까지 밀고 갈 생각입니다. 뭐 돈 좀 적게 벌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 그 학생들한테 가장 행복한 지름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